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심심하게 끝났네요. 네, 다우는 올랐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이제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모멘텀과 요인이 없었는데 중국의 소비자 지수가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1% 하락한 게 가장 큰 소식일 정도로 미국 시장 자체를 움직일 만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고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중적 어려움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짓누르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강세로 가면 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스피 빠지고 나스닥도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미국 주시장이 옆으로 기거나 살짝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 크게 상승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그러한 좋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프레이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속사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8%,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9%의 끝이 났습니다. 전일 밤에 끝난 유럽은 영국은 0.63, 프랑스는 빠졌네요. 마이너스 0.23, 독일도 0.45%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한 그런 약세장의 모습을 보였네요. 전반적으로 월요일 첫날 유럽과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 일본은 0.45% 상승을 했고 상해는 0.34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항세는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도 각 나라 상황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그러한 심심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캐피탈 이코노미라는 회사가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회피에 자신하지만 위험은 남아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가 연 좀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 6월 0.5%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로존의 3월 무역 수지가 164억 유로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죠. 유로존은 여전히 경기 침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3단계 도시 정상화에 돌입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6월 1일에 봉쇄 해제가 전체적으로 목표이다. 어제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1%가 나오면서 YOY로 시장에 충격을 던져줬는데 또 한편으로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를 풀어주는 그러한 강원 양면 작전을 중국 정부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CEO의 평균 연봉이 188억 원을 받네요. 좋습니다. 빅쇼트를 했던 빅쇼트라는 영화의 이제 실제적인 주인공이 마이크 벌이라는 사람인데 애플에 대해서 풋옵션을 2060개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매도를 치기 위한 거죠.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게 풋옵션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미국 시중과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시대정신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기라 그랬죠. 테슬라라고 그랬죠. 테슬라가 일단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류인 미국의 자존심이자 미국 주식시장의 버팀목인 애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애플이 무너질 것인가? 애플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애플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자체의 투자 그룹들이 애플에 대해서 풋옵션을 형성을 했다. 주가 하락에 배팅을 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네요. 그렇죠? 애플마냥 무너진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침체 속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식시장은 쭉쭉 패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물론 그 바다 밑에 이제 지하실 밑에 용암이 흐르는 용암 속에 들어가면 다 타 죽죠. 그런 용암이 흐르는 데까지 거의 왔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자산에 있어서 줍줍을 해서 분할 매수에 나설 그런 시기이다. 꼭 이러한 사람들이 주식을 마치라는 법은 없죠. 참고만 할 뿐이죠. 맥도날드와 르노가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WHO가 북한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게는 나름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지죠.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서로 또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윤 정부의 어떤 능력, 정책 능력을, 대북 정책 능력을 실험하는 좋은 어떤 그런 어, 모멘텀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10년짜리는 4bp, 4.7bp, 5년짜리는 5.6bp, 2년짜리는 0.7bp, 30년짜리는 살짝 0.8bp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짜리가 2.89까지 하락해서 2년과 10년의 스프레이드가 30bp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커머더티 시장에서는 밀 가격이 큰 시장의 화두로 나타났죠. 갑자기 인도가 밀 수출을 금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밀을 가지고 수입을 많이 해왔던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좀 충격을 먹는 것 같은데, 이집트하고 수출 거래는 여전히 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먹기 때문에 밀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제 밀 가격은 이제 빵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서민들의 물가를 자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밀 가격은 5.94% 상승하면서 1247.50달러에 미국의 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오른데요.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소순환으로 다시 음식료 업종이 돌죠. 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오래 지속될지 참 의문스러운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고백을 해서 사과도 드렸는데, 원자재와 이런 커머더티 이런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어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많이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또 사과도 했었는데, 일단 어제는 소순환으로 음식료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오늘은 뭐 또 올라올 확률이 있네요. 이런 면들에 있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 10% 먹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단타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TI는 3.05% 상승했는데 113.6. 역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이 다시 이제 상하이 봉쇄가 차츰차츰 이제 장막을 거두면서 WTI에 대한 수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는 앞에서도 알겠지 마이너스 1.07% 하락해서 145.54, 150달러가 이제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150달러가 무너진 상황인데, 마이크 버리가 소스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F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플이 이것을 잘 방어하려면 일단 실적이죠. 지속적으로 실적 상승이 나타나야 되고, 새로운 폼팩터라든지 뭔가 혁신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애플도 이제 벽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어제 5.88%나 하락을 했네요. 보니까 미국의 여러 이제 그 IB들이 주가 전망을 하는데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위터까지 함께 빠지면서 테슬라와 트위터가 함께 늪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6.91%나 하락을 했네요. 포드가 리비안을 800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새벽에 또 700만 주를 팔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리비안이 박살난 그런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상승했고요. 네, 가뭄의 단비처럼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얼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테슬라와 애플이 다이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튼튼한 그러한 어떤 공유 경제를, 공유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상승합니다. 공유 경제가 아니고 매달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러한 경제죠. 네, 이러한 경제 스타일로 튼튼하게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2.50% 하락했는데 생각보다는 엔비디아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 코인 시장이 망가지면서 엔비디아가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채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 게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면에서 타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TSMC는 0.6% 하락해서 90달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2.02달러, 2.02% 하락을 했네요. 70.47.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저게 자기 상대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정부의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71% 상승했네요. 네, 어제 뭐 IT들이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골만삭스가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줬더라고요. 메타와 같은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름대로 성장력이 충분히 있다.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준 거죠. 이러면서 메타 플랫폼스를 상승했는데 너블록스는 또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것들이 살짝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이런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석자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블록스는 2.52%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85% 하락해 3만 달러가 다시 무너졌네요. 29,86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루나 테라 문제에서 이제 권도영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리 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죠. 이건 전형적인 썬오 비치 나쁜 놈이죠, 그렇죠? 네, 도구 같은 놈이죠. 도덕성마저도 없는 그러한 밑바닥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일 원자재 시장을 보면 빨간색이 거의 다 올랐네요. 알루미늄, 구리, 팔라디움, 금, 뭐 이런 것들 주로 올랐고 백금과 니켈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대두, 설탕, 원목, 돈육기리는 오르고 대두유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혼조로 끝나면서 오히려 오늘 한국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중국 경기 침체 소식 외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변동 요소가 없기에 금일 시장은 작은 변동성 수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 경기 침체는 향후 경기 부양책 실행 가능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던져줄 것으로 전망돼 길게 보고 플레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음식료주를 중심으로 소수란 매가 다시 도는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은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 보유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예로 이 아사리장에도 K방산의 선두주자인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여러 PCB 업체들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는 거죠. 이런 아사리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라는 거죠. 다 하락하고 빠졌는데도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루는 종목, 그것도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 K방산, PCB 이런 업체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폭락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왜 상승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 이런 하루가 돼야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특징은 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계절의 여왕 5월의 즐거운 화요일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에 방점을 찍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5월의 싱그러움을 누리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